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인간 그 속기 쉬운 동물 시작합니다. 무작위적인 현상이나 우연히 발생한 현상에서 의미와 질서와 패턴을 발견하려는 인간 속성. 감각기관에 가해지는 모호한 자극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경향은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장치에 내장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강화되었을지 모른다. 패턴을 찾아내고 연관성을 알아내는 본성 덕분에 발견과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향이 너무 강하고 자동적이라서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규칙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규칙을 찾고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유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경향에서 나오는 직감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해 나갈 때 특히 유긴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향의 산물을 가설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취급한다. 규칙을 부여하려는 타고난 경향성이 자동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탓에 우리는 종종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이 실제한다고 믿는 우를 범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잘못된 생각을 바꾸거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는 내용. 저자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우리가 주로 자신과 신념, 가치관,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사귀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서로 신념과 태도가 상충하는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물건에 대해 그러하듯이 믿음에 대해서도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강하다. 누가 우리의 신념에 이의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의 소유물을 비난한 듯이 반응한다. 그 사람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거나 우리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과 확신을 구할지도 모른다. 바꿔 말해서 소유물에 대해 그러하듯이 자기 신념의 가치를 알아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념을 자랑하며 내보이지만 비판할 법한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신념에 반하는 내용을 말할 때는 조심스럽게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 그리고 한 번에 설득하겠다는 욕심을 버릴 것. 또 하나, 자기 주장 발설하는 쾌감에 빠져 원래 목적을 잃지 말 것. 허위압의 효사람은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는 일이 발생한 경우 즉 성공한 경우엔 그 사건을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증거로 사용하지만 자신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경우 즉 실패한 경우엔 그 사건을 자신의 주장이 틀렸다는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습관 등을 다른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잘못된 믿음의 인지적 요인. 2. 없는 규칙 발견하기. 인간의 지성은 사물에서 실제 이상의 질서와 균일성을 가정한다. 자연계의 많은 사물이 독자성을 지니고 불규칙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유사성과 대칭성, 관련성 등을 찾아낸다. 인간의 본성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물에서 질서와 패턴, 의미를 보려는 경향을 타고나며 무규칙, 무질서, 무의미에 만족하지 못한다. 인간 본성은 예측할 수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가 없는 대상에서 질서를 보고 우연히 지배하는 대상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는 경향이 있다. 감각기관에 가해지는 모호한 자극에 질서를 부여하려는 경향은 우리가 세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 장치에 내장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적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강화되었을지 모른다. 패턴을 찾아내고 연관성을 알아내는 본성 덕분에 발견과 진보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향이 너무 강하고 자동적이라서 때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규칙을 찾아낸다는 점이다. 규칙을 찾고 패턴을 발견하려는 경향이 대단히 유용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경향에서 나오는 직감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해 나갈 때 특히 유긴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경향의 산물을 가설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취급한다. 규칙을 부여하려는 타고난 경향성이 자동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탓에 우리는 종종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이 실제한다고 믿는 우를 범한다. 사람들은 우연에 지배되는 일련의 사건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 잘못된 직관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동전을 연속해서 던질 때 앞뒷면이 대체로 번갈아 나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대의 정도가 생각보다 덜하다. 동전의 앞면이 연속해서 4-5번이나 6번 나오면 사람들은 그 동전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동전을 20번씩 여러 차례 던져봤을 때 앞면이 연속 4회 나올 확률이 50%이고 연속 5회 나올 확률은 25%, 6회 나올 확률은 10%이다. 농구 선수들은 실제 연속적으로 골을 넣곤 한다. 하지만 그런 연속골의 지속과 빈도는 우연의 법칙을 넘어서지 않으며 따라서 핫핸드라는 가공의 개념을 놓고 자신감이나 긴장 완화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려 드는 일은 옳지 않다. 우연은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바 선수와 팬들은 그 우연을 보면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앞면과 뒷면이 대충 번갈아 나오리라고 직관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현상을 통계학자들은 동일 사건 연속 발생에 의한 착각이라고 부른다. 착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동일 사건 연속 발생에 의한 착각은 일종의 과잉 일반화에서 비롯된다. 앞면과 뒷면 혹은 들어간 슈팅과 빗나간 슈팅 간의 올바른 비율이 일련의 긴 과정 전체에서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짧은 부분들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곧 설명하기이고 정당화하기이며 다양한 결과와 특징과 원인들 사이에서 관련성을 찾아내기인 듯하다. 임시 변통으로 설명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재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뇌량 절단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다. 3. 작은 것 부풀려 큰 것 만들기.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은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와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증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래서 기껏해야 어떤 믿음이 사실일 수도 있음을 시사만 할 뿐인 정보에 지나치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실현적 예언은 대부분 작은 효과를 크게 만드는 것이지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4. 기대하는 대로 보기. 산다는 것은 맞바꾸기의 연속이다. 대개의 경우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 기회비용. 선입관을 뒷받침하거나 부정하는 정보를 평가할 때 얼마나 공평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미묘하고 복잡하다. 이 문제가 복잡한 이유는 양 극단이 모두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또 그 중간 지점이 적절한 태도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증거를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일은 물론 잘못이지만 살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실을 똑같이 중시하면서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는 사실을 접할 때마다 믿음을 재검토하는 쪽 또한 현명치 못하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를 모두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논리를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 기존의 믿음과 이론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얼마나 견고한지도 중요하다. 공중부양을 했다는 누군가의 주장을 무시해버렸다고 해서 편견 아닌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선입관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지는 않다. 사실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 추론의 힘과 유연성은 우리가 사안의 맥락과 일반적 지식, 기존 정보 등을 활용해서 새 정보를 명료하고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는 증거의 해석의 방향을 부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반대되는 정보를 단순히 무시하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 왜곡해버리기도 한다. 오히려 특별히 자세하게 살펴볼 경우가 많다. 꼼꼼한 검토 끝에 우리는 그런 정보는 너무 결함이 많이 관련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리거나 기존의 생각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종류의 정보로 재정의한다. 과학의 역사를 보면 연구자가 지닌 기대 때문에 그의 시야와 판단이 흐려진 예가 숱하지만 그래도 실험 결과에 대응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고집해온 덕에 가장 심각한 폐해들은 방지할 수 있었다.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 피터 매더워 경이 지적했듯이 과학은 발상과 검증, 제안과 폐기, 추측과 반박 즉 가설과 검증이 신속하게 교대로 일어나는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번득이는 영감 뒤엔 엄격한 검증이 따른다. 사실 과학적 작업의 많은 부분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버려야 할 때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 절차들을 수행하는 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제2부 잘못된 믿음의 동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5. 보고 싶은 대고 보기. 인간은 진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려 든다. 우리는 물건에 대해 그러하듯이 믿음에 대해서도 소유욕과 보호 본능이 강하다. 누가 우리의 신념에 이의를 제기하면 마치 우리의 소유물을 비난한 듯이 반응한다. 그 사람과 더 이상 어울리지 않거나 우리와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위안과 확신을 구할지도 모른다.
바꿔 말해서 소유물에 대해 그러하듯이 자기 신념의 가치를 알아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념을 자랑하며 내보이지만 비판할 법한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6. 전에 들은 대로 믿기. 첨예화와 단순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특히 흥미로운 예는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아는 사람에 대해 인상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일상의 경험을 통해 누구나 느낄 테지만 우리는 만난 적이 없이 그에 대해 간접적으로 듣거나 읽기만 한 사람을 놓고 종종 과장하거나 극단적인 인상을 갖게 되는 수가 많다. 어떤 이와 그의 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남에게 해주는 사람은 행위가 일어난 상황의 맥락보다는 사람 자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 대부분의 핵심 요소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이겠지만 아무튼 전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행위에 대한 정보는 강조하는 반면 앞뒤 맥락이나 행위에 영향을 미친 상황들은 깎아버리기 쉽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개인적 기질의 문제로 보기 쉽고 행동을 직접 목격했을 경우보다 더 극단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메시지의 직접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재미나 정보를 주려는 욕구로 인해 자기가 아는 사실 그대로가 아닌 무언가를 말하게 되기도 한다. 재미와 관련해서는 이 점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유용한 정보를 주려는 욕구나 필요 때문에 생기는 왜곡에는 둔감한 편이다. 청중은 메시지의 내용에 단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여기기 쉬우므로 말하는 사람은 그 같은 부분들을 생략하고 싶어질 수 있다. 이는 언론 매체에서 과학 연구의 결과를 보도할 때 종종 보이는 현상이다. 유망한 연구 결과를 보도하면서 중요한 제한 조건이나 예외들은 눈에 안 띄는 국어에 숨겨놓거나 아예 빼버리곤 한다. 때로는 듣는 사람이 요점을 확실히 알아듣도록 사실을 과장하기도 한다. 말하는 사람 자신은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고 진심으로 믿지만 당초에 잘못 알았던 탓에 이야기가 왜곡되는 일도 많다. 하지만 자기가 더 큰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위하여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한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조금 과장하거나 생략함으로써 즉 첨예화하거나 단순화함으로써 더 큰 진실을 인식시킬 수 있다면 상당수의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결론 내릴 터이다. 메시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정보의 수준이 아니라 재미의 정도일 경우에는 왜곡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진다. 재미에 대한 우리의 욕구는 엄청나서 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에 큰 영향을 준다.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은 일상의 커뮤니케이션의 왜곡과 과장을 불러오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재미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자기만족적 욕구는 이기심의 일부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기적 동기를 추구하며 그 때문에 메시지를 계획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그 중 한 가지 동기는 사람들이 흔히 이념 혹은 이론과 연관된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믿게 만들고 싶어하며 그 목적을 위해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우리는 개인적 경험을 과신하지 말아야 하며 그런 경험을 넘어선 확실한 증거와 객관적 정보에 더 의지해야 한다. 직접적 경험에서 얻는 정보 자료는 대개 편향되어 있고 불완전하며 우리가 그런 정보를 항상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떤 일에서 개인적으로 받는 인상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기저율 등 일반적 통계 수치를 더 중시하라고 권한다. 물론 현재의 감정과 자기인식도 중요하므로 무시하면 안 된다. 다만 그런 내부의 정보를 외부의 정보,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정보는 종종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통계 자료로 보강해야 한다. 개인적 경험이 기저율과 모순될 때 개인적 경험에 의심의 눈길을 던질 줄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과 충돌하는 기저율 정보가 불확실한 간접적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기저율 또한 믿지 말아야 한다. 7. 다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한다는 착각. 우리의 믿음은 남들이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의해 크게 영향받는다. 어느 한도 안에서라면 남들의 믿음에 맞추어 자기의 믿음을 조정하는 이런 경향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믿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며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도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남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활용치 못할 때가 많다. 타인의 믿음이나 태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우리 능력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결함이란 남들이 자기와 같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정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다. 허위합의 효과란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과 가치관, 습관을 실제보다 더 널리 퍼진 것으로 생각하는 현상을 말한다. 피드백을 받아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일은 생각만큼 흔하지 않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로 자신과 신념, 가치관, 습관이 비슷한 사람들과 사귀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념과 태도가 우리와 상충하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대놓고 문제 삼기를 꺼린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이의나 의혹을 표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라.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이 상계에서 벗어났을 때 나서서 깨우쳐줄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와 가족밖에 없다는 사실. 일상에서 만나는 덜 가까운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지적할 때 생기는 거북함을 피하려 들기 때문에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한 피드백을 기대할 수 없다. 제3부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 8. 비의학적 치료법에 대한 믿음. 불확정성 원리 다음으로 내가 최근에 가장 싫어하게 된 것이 바로 전체론적이라는 용어다. 인류의 지혜가 2000년간 고심하여 유용하게 구별해놓은 것들을 엉망으로 뒤섞어버리는 무의미한 기표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희망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더 관대하게, 희망과 어긋나는 정보는 더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9. 미심쩍은 대인 전략에 대한 집착. 자기 열등화 자기 핸디캡 전략란 남들이 우리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영향을 줌으로써 그들이 우리에게서 받는 인상을 관리하려는 수법을 말한다. 즉,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 쪽으로 상대방의 주의를 이끌어서 나중에 혹시 실패했을 경우 상대방이 그 실패를 가볍게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영어는 공부를 하지 않는 척하면서 남몰래 파고드는 학생을 이르는 스니키 부커라는 말도 있다. 자기 열등화 전략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상을 높이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종종 역효과를 내는 대인 전략의 한 예일 뿐이다. 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자주 쓰이는 대인 전략의 다른 예로는 유명인의 이름 들먹이기, 허풍 떨기,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있다. 다른 이에게 말할 틈을 주지 않는 자기 과시와 장황하게 설교하기도 때로는 이 범주에 해당된다. 이런 전략이 그토록 효과가 없다면 왜 계속 사용되는 걸까? 이유는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전략의 효과에 관해 편향된 피드백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전략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제대로 알 수도 없다. 그 전략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줄 유일한 방법은 그것의 성공률이 다른 전략의 성공률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이 사람은 계속 자신의 이론에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다. 가끔 성공을 거두면 자신의 방침의 현명함을 입증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다른 전략을 썼으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영원히 깨닫지 못할 터이다. 우리는 자기의 전략이 유효했던 사례들은 지나치게 중시하고 전략이 실패한 사례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간헐적인 성공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보이는 비대칭성 즉 편향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우리는 한 번의 성공을 보고 그 전략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많아도 한 번의 실패를 보고 효과가 부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실제로 사람들은 성공이 곧 전략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10. 초능력에 대한 신앙. 사람들은 믿고 싶다고 해서 무엇이든 막무가내로 믿어버리지는 않는다. 대신에 그 믿고 싶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 관련 정보를 편향되게 평가한다. 일생 동안 수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스티븐 제이 굴드가 말했듯이 시간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로 바꾸어 버린다. 나에게 100만 년의 시간을 준다면 동전을 던져 100번 연속으로 앞면이 나오는 일도 한 번 넘게 해낼 수 있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제4부 올바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11. 그릇된 믿음에 맞서는 마음의 습관. 우리는 아이들의 근본적인 이기심을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하다. 대신 다음과 같은 보완적 도덕 원칙을 가르침으로써 이기심을 억제시키려 하다. 네가 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행하라. 뿌린 대로 거둔다.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런 근본적 원인들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마음가짐을 통해 그것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그릇된 믿음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 추론 능력이 드러내는 다양한 결함을 보완해줄 마음의 습관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다. 나머지 세 칸은 어떻게 나와 있어? 믿는 바가 나와 다른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얻은 정보들을 지금보다 회의적으로 대해야 한다. 증거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믿음을 피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습관은 과학과 친숙해질수록 더 잘 길러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과학적 개념과 절차들을 사용하는 일은 그런 마음의 습관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줄 뿐 아니라 문제와 현상, 전략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경험을 통해 그런 습관을 직관적으로 터득하게 해주거나 적어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 무언가를 정말로 확실하게 아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겸허해지는 것이 과학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귀중한 부가적 소득이다. 일상에서의 정보를 제대로 평가하는데 필요한 마음의 습관을 기르는 데는 결정론적 과학보다 확률론적 과학에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법하다. 통계적, 방법론적 추론 능력을 키우는 데는 사회과학 공부가 상대적으로 더 효과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사회과학자들이 학생들과 일반 대중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학문의 내용보다는 그 과정, 즉 정교한 방법론, 세상사를 보는 자세, 그들이 고취하는 마음의 습관이 아닐까 한다. 지난 세월 동안 사회과학은 발전과 정체를 거듭하면서도 인간의 지식을 크게 확장해왔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 많은 부분이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사이에 바뀔 게 분명하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 자세, 더 많이 더 정확히 알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은 거의 바뀌지 않을 터이다. 언제 어떻게 의문을 제기해야 하며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양에 속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몇몇 잘못된 믿음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일이다. 복잡한 이 세상과 뒤얽힌 인간사를 진정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피상적 증거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인식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인식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명료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실들을 되짚어보고 지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를 의심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